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2022년 인서울권대학들의 입학 결과, 학생종합전형 서류 내신 결과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숭실대학교 2022학년도 전문학과, 학종, 그다음에 교과, 서류와 내신의 입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IT 소프트웨어 쪽, 공학 쪽 학생부 종합전형 생기부 구성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화면을 공유하고 같이 숭실대학교 2022학년도 서류평가 기준과 내신 입결 결과 학생부 종합전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이시죠? 자, 지금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입학수성관제를 학생부 종합전형을 모티브로 해서 그렇게 성장이 되온 15년, 16년 그렇게 성장이 되온 한국의 수시 전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앞으로의 지금 그 과거의 어떤 전형이 계속 성장해서 현재까지 온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까지의 평가 기준들이 내년부터는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으로 또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서 내후년에 지금 고교학점제로 가는 그 길에 우리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선택 과목들이 많이 생겼죠. 진로 선택 과목. 근데 이 선택 과목들이 상대평가, 국영수사가 100%의 어떤 100분위를 내는 그런 어떤 일반 선택 과목의 어떤 상대평가가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부터는 절대평가가 되고 이 진로 선택 과목이 고교학점제로 가는 그 어떤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인기 있는 학과에 보내기 위해서 진로 선택 과목 외에도 심화 선택 과목까지 지금 고등학교 그 커리큘럼에 운영을 하고 있다. 제가 보여드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또 보면은 우리가 어떤 국제학교나 이런 학교 외에도 대구나 제주도에 공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IB의 어떤 컨텐츠들이 들어오고 IB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IB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IB 과정의 어떤 그 알맹이는 암기하고 외우고 남이 만들어진 어떤 그 틀 안에서 내 생각을 가두는 교육이 아니라 내 생각을 꺼내고 내 생각의 논리를 만들고 내 생각의 어떤 그 주장의 근거를 우리가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전공에 맞춘 그런 프로젝트와 수업을 통해서 본인만의 어떤 그 관점과 가치관을 기르는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이제 아웃풋으로는 현재 가장 그 최근에 그 모델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의대 MMI 면접, 그다음에 교대 심층 면접, 그 어떤 고도의 교과 전형과 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 포함이 되긴 해도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과 지규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서 그 사고의 메커니즘이 우리 교수들과 입학사관관들이 뭘 원하고 어떤 거를 서류를 통해서 성장해가고 그 성장해가지고 학생이 어떤 부분들을 평가하기를 원하는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사회가 보면 이 능력이 안 되고 이 능력이 안 된다기보단 이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이 그냥 그렇게 암기식 교육과 자기 생각을 꺼내는 그런 어떤 교육에 익숙해질 시간이 없이 그렇게 종용돼 왔어요. 또 부모님들도 학부모들도 국영수사과에 대한 내신은 그렇게 중요시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정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중요한 서류와 그 서류로 해서 만들어지길 원하는 아이들의 사고와 가치관과 능력들에 대해서는 많이 외면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영수사과에 대한 어떤 내신만 채찍질을 하시는 부분들도 많지만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이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올바르게 잘 가리켜서 우리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는 그런 학부모님들을 보면 내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부면 생기부, 검정고시 해고, 또 국제학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이렇게 그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원하는 능력이 뭔지를 아시고 기르는,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에 원하는 부분과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들의 어떤 가치관, 사고 능력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대부터 뭐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뭐 숙대, 뭐 교대 등등등에서 알아봤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를 잘 기반으로 해서 그 서류에서 갖춰진 아이들의 능력, 그것과 같이 내신이 버무려져서 서류 70에 내신 30, 교과전형은 가 다르죠. 교과전형은 서류 30에 내신 70이지만 종합전형은 서류 70에 내신 30. 그래서 내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내신보다 서류가 잘 만들어지고 거기에 성장하는 능력들이 잘 갖춰졌을 때 1점, 서류 내신에서 1등급에서 1.5등급 정도를 더 내가 이득을 보고 더 내가 조금 그 1등급, 1.5등급 정도로 낮은 떨어지지만 서류에서는 만회가 돼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내신보다 더 나은 대학에 갈 수 있다. 그 이유는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우리 아이들의 그 서류와 서류에서 우리가 길러지고 성장되길 원하는 그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 떠오르는 게 컨설팅이라는 단어인데 이 컨설팅이라는 단어 또 우리가 뭐 아이비리그나 미국 그 어떤 그 보면 물론 열심히 준비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능력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간이 어떤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그냥 어떤 사람한테 해주고 뭐 이렇게 지금 변질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렇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입시도 그렇고 뭐 제주국제학교 학생들이 가는 것도 그렇고 공교육에 있는 학생들 뭐 일반적인 일반고 뭐 자사고 있는 학생들 또 비인가 국제학교 대안학교 검정고시 학생들이 한국 대학을 가고 외국 대학을 가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해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말로 필요한 능력을 본인이 전공에 대한 진로를 찾아가고 생활기록부를 우리가 성장시키고 그 생활기록부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능력들, 대학에서 원하는 능력들을 사고를 본인들이 스스로 갖춰가면서 이 능력들을 스스로 배우고 이것을 통해서 본인이 그 성장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이 학생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프로젝트가 되고 보이니까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본인이 성장한 과정들을 미국 뭐 입학사관관이나 한국에 있는 입학사관 똑같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약간의 그 어떤 국내와 해외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기본의 골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을 본인이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열정도 없고 또 부모들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누가 해주는 걸 바래서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아마 아이비리그도 우리 한국 학생들이 앞으로는 뭐 영국이나 미국의 대학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대학들에서 문을 닫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주고 누가 이것을 컨설팅을 해서 일회성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8학년, 9학년 그다음에 우리 일반고, 자사고 기준 중학교 3학년 이제 고교학점제하고 맞물리는 시기니까 더더욱 그 시작점이 중요하고 그 시작에서 로드맵을 짜서 가는 그 능력을 하나하나씩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자기 걸로 만들고 그 가치관도 자기 걸로 만들어서 본인만의 가치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이비리그도 마찬가지고 국내 학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대학을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미리 또 한번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누가 해줘서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그렇게는 못 가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숭실대학교 볼게요. 자, 숭실대학교 서류평가 내용을 보면요. 자, 전공 적합성. 올해까지는 어떻든 전공 적합성이니까 작년도 전공 적합성이었고 활동 역량에서 학교 생활 충실성은 출결과 봉사로서 이제 부분으로 평가가 된다. 전공 적합성은 계열 분야의 전공 적합성. 그래서 제가 요 이제 강의가 숭실대학교 이제 전반적인 입결 사항을 학종과 교과와 오늘 교과까지 할 수 있을지 만약 교과가 안 되면 다시 교과는 짧게 찍어서 걸어드릴 거고요. 학종 내신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IT 소프트웨어 부분에 합격한 우리 학생의 그 생활기록부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맞물려서 어떻게 이것이 생활기록부로 구현이 되는 것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아셔야 되기 때문에 또 걸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또 걸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공적합성 중요합니다. 내년부터는 진로 역량으로 이것이 바뀌어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아시고 그대로 대학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이건 누가 해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방법 배워서 하나씩 그렇게 코칭을 받으면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학생 스스로.
그다음에 활동의 전공 연계성 및 우수성. 자, 중요해요. 이걸 좀 잘 보세요. 그냥 흘러 보내지 말고 다 볼게요. 지금 숭실대학교 가고 있잖아요. 활동의 전공 연계성 및 우수성. 숭실대학교에 합격한 학생 거, 제 제자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같이 한번 제가 나눌게요. 그 생기부의 내용들을.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제자가 우리 아이가 활동의 전공 연계성 및 우수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게 그대로 구현이 돼야 됩니다. 생기부에. 잘 보시고요. 여기 체크 한번 하시고요. 지원 분야 연계 과목 선택 노력 및 성과.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하죠. 선택 과목들이 나오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학교 일반고예요. 자사고나 특목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리고 우리가 일반고에서는 대학을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 잘못된 마음가짐과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좀 보이긴 하는데 이제 고치셔야 돼요. 일반고에서 충분히 대학 가요. 이따 3등급도 학생부 종합전형 충분히 숭실대 갑니다. 다만 서류가 잘 갖춰졌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활동의 전공 연계성 및 우수성, 지원부나 연계 과목 선택 노력 및 성과. 우리 학교는 일반고야. 그런데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다른 어떤 그 학교 심화 과목도 없고 아직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게 아니라 가는 과정이니까 그거 없어. 뭐 선택의 폭이 좁아. 그래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가치와 관점이 있다면 이게 컨설팅을 해가지고 뭐 일회성을 하든 이회성을 하든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는데 누가 다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거는 그 본인 스스로가 그 대학을 갔을 때 꿈과 희망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진로에서 본인의 생각, 내가 이 어떤 시발점과 뿌리, 아무리 내가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가르쳐도 대학에 붙는 아이와 떨어지는 아이, 똑같은 선생한테 배웠는데 딱 다른 게 뭐냐? 대학에 붙는 아이는 그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그 아이가 성장을 하고 살찌고 그 아이만의 것이 제 거가 들어가서 그 아이 것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학을 붙어요. 그런데 똑같이 가르쳐도 이게 근본적으로 그 어떤 시발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가르쳐도 겉으로 볼 땐 잘 모르죠. 다 대학을 가고 싶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가르쳐 보면 또 본인이 약간 그걸 숨기고 있으면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게 나타나는데 똑같이 가르쳐도 본인이 왜 내가 그 학과를 가야 되는지, 왜 내가 이게 하고 싶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그 뉴스에서 아이비리그 그렇게 누가 다 해가지고 문제가 된 아이들 그 인터뷰나 이걸 좀 보면 이렇잖아요. 그 영국에서 대학에서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 학과에 왔냐고. 엄마가 하라고 해서 왔다. 이렇게 그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그 안에서 그 어떤 그 잘할 수 있는 성장의 어떤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도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직업을 떠나서 정말 내가 행복한 거.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그것이 성장이 되고 자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해주는 전형이 아니고 하는 방법을 잘 배워서 지금 이렇게 다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고 다 이렇게 팩트들이 있으니까 잘 배워서 아이 거가 자기 걸로 만들고 그렇게 배워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직자 전형 업무와 전공의 연관성 및 준비. 우리 이제 뭐 재직자 전형은 우리 학생들하고는 조금 근데 보시는 또 분이 있다면 재직자 전형은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학업 주요 과목 학업 성취도 그래서 전 과목 성적을 통한 학업 성실성을 보겠다. 우리가 성실성, 충실성, 적합성, 탐구심, 탐구력 이것도 다른 대학 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숭실대학교와 동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는 약간 다르겠지만 그 맥락은 같습니다. 공부만 잘했다고 해서 성실성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학업 충실성, 태도, 내가 탐구심을 갖고 선택 과목과 연결시켜서 내 진로에 대한 걸 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나의 의지. 이 목표와 씨앗과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앞으로 쭉쭉 나가는 앞으로 쭉쭉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앵무새인가 아닌가를 잘 보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됐던 뭐 제주국제학교에서 아이리뷰가 됐던 국내 학교를 오던 전략을 잘 세워서 내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보면은 뭐 대학교 한번 잘 보낸 돼지 엄마들이라는 분들이 내 아이 한번 잘 대학을 어떻게 보냈으니까 천만의 말씀. 이것은 굉장히 다 색다르고 굉장히 확률이 굉장히 변화가 무쌍한 게 우리 아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뭐 저번 어저께 뭐 보니까 뉴스에 나왔지만 절대로 그 경험이 자기 아이 딱 한 명 보낸 그 돼지 엄마의 말만 믿고는 갈 수가 없는, 이건 여러 가지 내 아이들이 동급 상황에서 다 똑같아요. 우리 엄마들은,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가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굉장히 잘났다, 우리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다 모여서 경쟁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본 표본 집단에서의 어떤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경험, 확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만의 것을 찾아서 로드맵을 짜고, 그 뭐 해외대원, 국내던, 또 제주국제학교도 일반 제주국제학교에서의 또 우리 국내로 오는 그런 과정이던 맞게 로드맵을 짜고 그 아이 것이 배우면서 발현돼서 나올 수 있게 대학에 갈 때 전공 역량이라든가 로드맵 속에서의 어떤 서류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의식 같은 것들이 쭉 우리 아이의 안에 어떤 로드맵을 갖고 나와서 성장될 수 있게 그렇게 이걸 가르쳐서 우리 아이가 그걸 내성을 갖고 대학을 가는 거죠. 지금 성실성까지 했고요. 교과목 이수 적절성 및 성취 수준 얘기했습니다. 자기주도성 볼게요. 고교 생활의 주도적 참여 및 노력, 고교 생활 전반의 목표 설정 과정 및 노력,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의지 및 성과. 그래요.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대학을 가겠어요? 누가 해서 대학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해주기를 바래서는, 다만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배워서 그거를 자기 걸로 하고 끊임없이 선생님과의 어떤 수업과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 걸로 갖춰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목표, 이런 지금 성실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어떤 그 부분들이 제가 대학에 합격시킨 우리 제자의 생계부 안에 들어가 있나를 잘 보세요. 구현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구현이 안 되고 그냥 하나의 문구로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전혀 이것은 소용이 없어요. 뭐 어떤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경에 있는 그 문구들과 내용들이, 말씀들이 내 생활에 그렇게 옮겨서 내 거가 돼서 내 생활 안에서 움직이듯이 이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 요소들이 아이의 생계부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발전 가능성, 진로 분야 탐색 및 진학 의지, 학업 및 진로 계획. 이 지금 숭실대학교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학업 및 그다음 진로 계획이에요. 우리가 마치 석박사 대학원 갈 때 나는 어떤 걸 연구해서 이번에 석사 과정을 통해서 뭘 하겠다. 나는 어떤 걸 통해서 박사 과정 이 학교에 들어와 대학원 들어와서 이렇듯 진로 계획이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것도 제 제자 아이한테 잘 갖춰져 있나 일단 보세요.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이렇게 막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너무 거대해서 아이가 할 수 없는 건 안 되겠죠. 실현 뭐든지 팩트, 두잉 하고 거기서 싱킹이 나와야 된다.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인성, 공동체 의식, 인성 등 종합평가, 자기소개 작전 지침, 준수 여부 평가, 학교 폭력 사실 및 확인. 그건 이제 인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이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단어가 생각이 돼서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지만 리더십에 대한 어떤 의미, 내가 반장 부반장 했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세미나 수업을 내 진로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었다.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이 다른 조언들과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다.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 잘 알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숭실대학교는 SSU 미래인재 전형,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 유예에 포함하는 뭐 고른계와 특성화고 특수교육 대상자 있습니다. 자, 이것의 어떤 평가 기준을 좀 보면 학업 역량이 14점, 그다음에 활동 역량, 이제 여기서 이제 전공적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실제로 내가 무엇을 했냐, 내가 진로 계획을 갖고 무엇을 했냐, 성실하게 했냐,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어떤 팩트가 있었냐, 아까 얘기했던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진로 학업 및 진로 계획의 구체성,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구현이 활동 역량으로 구현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서류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활동 역량 외에도 인성 부분하고도 같이 비교과 자동 봉진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잠재 역량 18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 요소가 나눠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대로 해야 돼요.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면접. 자, 10분 내외, 그다음에 서류 제출 기반 블라인드 면접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그 면접 문항 예시를 보면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는
무슨 활동이 가장 활발해 보이는데 그 활동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뭐라는 진로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이런 부분들. 내가 어떤 목표가 없어. 내가 그냥 뭐 선생님이 된대. 근데 선생님이 내가 왜 돼야 되는지 나의 어떤 목표가 없는 거야. 내가 경영인이 되는데 내가 왜 경영인이 되는 나의 목표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쭉쭉쭉 힘을 받아서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원동력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하고자 하는 이 아이의 진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너가 뭘 해라, 뭘 해라. 이렇게 아이를 종용시키면 안 되고 그 아이가 충분히 뭘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삶에서의 어떤 자세, 삶에서의 성실성, 삶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 다양한 경험들, 삶에서 여러 가지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이 아이가 바라보는 인생의 어떤 그런 가치관도 중요한 거고요. 자, 인성. 봉사활동에서 어떤 점을 배웠냐, 배우고 느낀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이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뭘 했냐, 팩트. 그래서 너가 느낀 게 뭐냐, 너만의 것을 찾은 게 뭐냐, 이것이 어떻게 너의 전공 학과와 연결되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었냐, 본인만의 것을 물어보는 거죠. 남의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가치관에서 내가 생계부 대처서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 삶에서, 내 학교 생활에서, 내 프로젝트에서의 내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재력, 본인이 이 학과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강점. 그다음에 또 숭실대학교는 경희대학교와 달라요. 숭실대학교는 연세대, 서울대학교와 다릅니다. 왜 숭실대학교에 지원하게 됐는가?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는 뭐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나 융합 AI학과와 다르고요. 뭐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와 다릅니다. 왜 숭실대학교? 그 아이덴티티를 아이가 갖고 있어야 된다. 자, 볼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SSU 미래인재 전형 보면은 우리가 국어 국문과 70% 컷으로 봤을 때 3.13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학과, 철학과는 뭐 우리가 좀 비인기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철학과는 3.32. 그 다음에 일어일문 학과가 쭉 가면은 일어일문학과 맞죠? 쭉 다시 갈게요. 쭉. 일어인문학과 5.04 이렇게 나왔습니다. 70% 컷. 학생부 종합전형 SSU 미래인재 전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학과. 법학과 요즘에 뭐 로스쿨 때문에 법학과가 있는 학교가 많이 없긴 한데 지금 법학과 보면 3.13, 18. 그 다음 사학과가 보시면 2.67이 나왔죠. 2.67.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언론홍보학과 경쟁률이 19.1이었어요. 축원이 4명 됐는데 2.91, 70% 컷이 학생부 종합전형 SSU 미래인재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학과 3.18 나왔습니다. 경제학과 3.23 나왔고요. 경영학과 보시면 경영학과 3.13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생명 시스템공학부 보시면 2.7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학부 보시면 2.54가 70% 컷에서 나왔고 50% 컷에서는 2.44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AI 융합학부 70% 컷에서는 3점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50% 컷에서 2.96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아서 지금 보시면 보통 이 숭실대학교 SSU 미래인재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학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5점대도 나왔고요. 70% 컷이 2점대 뭐 후반에서 3점대 초반까지 다양하게 지금 이런 컷들이 걸쳐져 있다. 70% 컷이 3점대 중반인 그런 학과도 있고요. 3점대 초반. 그래서 2점대 후반, 3점대 중반까지 우리가 서류를 숭실대학교의 그 평가 요소와 서류, 평가 기준, 학생부 종합전 요소에 맞게 준비를 하면 내신은 2점대 후반부터 3점대 중반 혹은 과에 따라서 4점대까지도 숭실대학교 합격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강의를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끊고 그 다음에서는 교과 전형을 제가
같이 걸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고가 전형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 학생이 붙은 생활기록부 내용을 같이 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에다 다 이렇게 넣어놓을 테니까 그 말미에다 연결돼서 보시면 이번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뭐 숭실대도 그렇지만 여러 학교 인서울권 대학 지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